네, 국민의힘은 내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합니다. 한동훈 지명자는 집권여당 사령탑으로 당의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또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됐는데요. 참신한 비대위 구성부터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처리 문제, 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과연 한동훈 전 장관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스케줄 정리만 해봐도 일단 비대위원장 추인되는 게 바로 내일인데 하루하루가 좀 첩첩산중이다 이런 말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조정은 의원 보시기에 어떻게 좀 풀어나갈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난제가 많네요. 예, 한동훈 전 장관,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예정자죠. 저는 성공하는 비결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86 민주당하고 정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생인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이제 핵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티 586 정치를 외쳤던 사람으로서 매우 반기고요. 한동훈 장관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탈당 여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 등등 있지만 저는 경륜 대신 신선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은 여의도의 정치 문법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선에서도 신선함이 중요하고 또 탕평책을 쓴다고 너무 무겁고 크게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쾌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당대표는 선출직이지만 비대위원장은 임명직입니다. 선출직 권력은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고위원과 권력을 나눈다면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힘으로부터 구성원으로부터 임명된 임명직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을 나눈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대위원들은 비대위원장을 도와줄 수 있는 조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별동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이 앞으로 한 30일 정도가 승부수 아니겠습니까? 실은 30일도 아니죠. 1월 10일 날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이 임명이 되고 전략공천과 공천 탈락 등등이 뉴스가 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공천관리위원회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는 맥시멈 30일, 짧게는 한 15일 정도의 단타전일 것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경쾌하고 그리고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두세 가지 정도 국민의힘이 정말 달라졌구나. 신선하구나, 선거 한번 해볼만 하구나라는 인상만 줘도 충분히 성공한 비대위로 남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비대위원 인선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한동훈 지명자가 지명된 이후에 계속 겉으로 언론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비대위 인선을 챙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약간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대위원 인선 기준을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같이 하실 위원들 인선 기준이 있는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같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일단 열정과 헌신, 실력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들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비대위원은 기존 인사가 아닌 참신한 인물이어야 하고 또 검사 출신은 안 된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기성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했다 보니까 어떤 인선을 할지에 좀 관심인데요. 최수영 평론가가 좀 예상을 하시기에 좀 정말로 이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인선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격 인선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지금 지명자가 사실은 여의도를 사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상식의 보편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게
여의도의 그런 정치 문법이었다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척점이라든가 차별성을 두는 지점으로 사람들 하겠죠. 특히나 저는 조금 전 조 의원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념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정말 민생과 실리, 그다음에 과학과 논리의 시대지 과거처럼 어떤 이념적인 그런 지형들이 지배하는 시대는 갔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15명 정도로 지금 비대위가 구성이 될 겁니다. 당원 단계에 따르면. 근데 당연직 2분을 이제 원내대표와 정책의장 제외하면은 10분에서 11, 한두 번 정도로 저도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저는 여기 열정, 헌신, 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이 열정은 열정은 뭐라고 보냐면은 정말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신념으로 삼는 사람을 열정이 있는 걸로 보고 실력 있는 사람은 저는 말하자면은 전문가 그룹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헌신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기득권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그런 분들을 꼽겠다라고 저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 일단 많이 올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균형을 갖추기 위한 이제 물론 15분 이내가 되기 때문에 어떤 노장청에 저는 조화도 좀 갖출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한동훈식의 정치개혁과 한동훈식의 문법을 외화시키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편적 눈높이의 공감대로 전달할 만한 라인업을 짤 거라고 봐서 상당 부분 저는 좀 새로운 인물의 수혈과 그다음에 국민이 깜짝 발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놀라움도 같이 받는 그런 인사들을 가고 한두 분 정도는 거기에 균형 잡힌 노장청 조화로 가는 전문가 그룹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치권 내에서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2011년 박근혜 비대위 모델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게 좀 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26살의 이준석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을 좀 그 영입을 했던 비대위다 보니까 파격 인선이다.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강성필 부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비대위 때는 사실 저게 미래 권력으로 워낙 확고한 박근혜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었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로 비교했을 때 저 정도의 파격적인 인물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강력한 그립감이 있었지만 한동훈 장관도 이 정권의 2인자, 황태자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견주어서 절대로 뒤지지 않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비대위원 구성에 있어서 당내에서 7, 8구 비대위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젊어 보이는 건 좋지만 어려 보여서는 안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 무조건 젊고 신선하다고 해서 잘할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 정치 문법을 떠나서 여의도 문법을 떠나서 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의도 문법을 떠나는 순간 또 당내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미 비대위원 구성으로 윤재욱 원내대표나 뭐 당연직으로 현직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3분 정도만 인지도가 있고 상징성이 있는 분들을 젊게 좀 뿌려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좀 하마평도 돌고 있는데 이제 뭐 인선은 한동훈 전 장관 본인만 하는 거겠지만요. 당 안팎의 시선이 여러 가지 후보군들 면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바로 이분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그런 사법 공약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법무부로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약속을 지키고 지금 변화하고 있다. 검찰 출신이라는 핸디캡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그런 그 의지가 있다. 할 말을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반응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을 끌고 올 수 있느냐, 신뢰에 기반해서. 그 얘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인데 한동훈 장관이 보통 때 하시던 그 행태를 보면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한동훈 비명자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에 여성을 대표 중용할 거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장미 변호사님, 지금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당 지지세가 이제 여성층에서는 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김혜지 뭐 최고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좀 합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재직 당시에도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여성단체 등에서 반의사 불벌 조항으로 있다는 부분을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이제 법무부의 하나의 시책으로 삼아서 없애겠다 했고 실제로 없앴습니다. 없어졌죠.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성 프렌들리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여성 정책을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흐지부지하고 있는 거 여성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대선 승리는 어떻게 견인해냈습니까? 이른바 세대포이론이라고 해서 2030 남여를 사실상 갈라치게 하는 방식의 선거 전략을 써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비대위원 몇 명이 여성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성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여성 유권자들에게 대단히 친하게 바뀌었구나라고 판단하기는 좀 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인선을 하더라도 제대로 정책으로 좀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정훈 의원께 지금 저도 가장 궁금한 걸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하마평에 오른 분들을 소개를 했는데 저분들이 오늘 뭐 라디오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저희 취재진 통화를 해보니까 아무도 연락을 안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사실 한동훈 전 장관이 인선은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대체 누구랑 상의를 하고 누구한테 연락을 하는 거냐 이게 너무 궁금한데 두 분 좀 친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동훈 장관은 저는 인선과 함께 깊은 고민은 소위 첫 30일 플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하루하루가 굉장히 언론에 뭐 엄청난 주목을 받을 것이고요. 메시지 하나, 그다음에 행보 하나, 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오다가 총선을 이끌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확 넓혀졌을 때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을 30일 동안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깊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한동훈 장관 근처에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에 전 동의하지 않고요. 굉장히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여성 비대위원 대폭 중용 가능성인데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너무 기계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아까 한 장관의 인터뷰에서 열정을 가지고 실력이 있는 사람, 저는 이 실력이라는 방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청년이기 때문에 꽃꽂이용으로 한 명 넣어야지. 이런 거 한동훈 장관 뭐 절대 안 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작자의 역할을 해오고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 사회에 기여했다는 것이 인정된 사람들. 굳이 표현하면 한 4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부터 한 50대 중후반까지의 이 그룹에서 우리 사회를 새롭게 586 운동권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목소리와 비전을 제시해 줬던 우리 사회 사람들. 그중에 상당 부분이 여성일 것이고요. 예. 이런 분들로 구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뭐 검찰 출신으로부터 조언을 많이 받고 출신 안 된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여의도 문법이고요. 네.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은 지금 방법으로 지금의 방식으로 우리 정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이런 요청이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고 시작도 안 한 정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정치 인생이 성공하냐 마냐 이제 큰 배팅, 큰 이제 뭐라 그럴까 시험대에 섰는데 본인의 소신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뭐 여의도가 이래서 양보하는 거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